또 장어집으로 예약을 했다고? 어머니도 참. 당신 장어 못 먹는 거 뻔히 알면서. 시숙님도 그래. 어머니가 장어집으로 예약했음. 당신 장어 못 먹으니까 다른 데로 가자고 말할 법도 하잖아. 어떻게 매번 이래? 저번에도 당신 앞에서 장어 못 먹고 있는데도 윤기를 한 번 주지 않고 본인들 먹기 바빴잖아. 이제 익숙해. 그냥 다른 반찬이랑 해서 먹으면 되지 뭐, 한 끼인데. 한 끼라도 가족끼리 오랜만에 만났음 같이 먹을 수 있는 데를 예약해야지. 진짜 너무하셔 다들. 됐어. 그런 걸로 서운해하고 싸우기도 귀찮아. 당신도 그냥 아무 소리 마. 어머니 형만 이뻐라하는 거 예전부터 알았잖아. 아무리 알았어도 둘째는 자식 아니야? 대놓고 차별하시니까 그렇지. 어머니는 왜 이렇게 장난만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해외여행도 우리가 보내드렸고 용돈도 우리가 매번 챙겨드리는데 안 그래? 시숙님이랑 형님은 맨날 어머니 반찬 받아먹기만 하잖아. 용돈 주는 꼴을 못 봤는데. 사업한다고 우리도 돈 많이 보태드렸잖아. 근데 하는 사업마다 말아먹고 이제 가족 모임 할 때마다 불안하다니까. 이번에 또 도와달라고 하는 건 아닌지 하고. 이제 우리도 도와줄 돈도 없잖아. 그리고 저번이 마지막이라고 했고 형도 양심이 있으면 안 그러겠지. 이미 양심은 바닥난 것 같은데. 아무튼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냅둬. 나도 반은 포기했어. 야, 그래도 당신은 장어 좋아하잖아. 내 눈치 보지 말고 많이 먹어. 어차피 식사값도 우리가 낼 거 아니야. 아니 밥값 낸 사람 취향에 맞춰서 메뉴 선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매번 장어야? 진짜 이번엔 말하든가 해야겠어. 예의 차리는 것도 정도 것이지. 그러지 마. 그런다고 고칠 사람들도 아니고. 속상하니까 그렇지. 당신이 시숙님에 비해 못한 게 뭐가 있어? 오히려 잘났지.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회사 들어가서 돈 잘 벌고 틈틈이 어머님 용돈에 선물도 사드리고 하다못해 명문대만 나왔지 제대로 된 직장 하나 없는 형 우습게 보지 않고 늘 형님 대접 깍듯이 해주고 사업 자금까지 대줬는데 왜 걔만도 못한 취급을 받냐 이거야. 나도 유쾌하지만은 않아. 그래도 어쩌겠어 가족인데. 그냥 적당히 포기하며 살아야지. 형 못 견디겠으면 그냥 영 끊고 살든가. 근데 뭐 애초에 1년에 한두 번 만날까 말까인데 그럴 필요 있어? 그러니 당신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애초에 나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 그래서 더 속상한 거야. 당신만한 아들이 어딨다고. 잠시 후 식당. 너희는 미리 좀 와서 기다리지. 오히려 식구들을 기다리게 하면 어떡하니? 자가 좀 맡겨서요. 그리고 12시 예약이라 하셨잖아요. 지금 11시 40분이에요. 그래도 30분 전엔 먼저 와서 기다려야지. 우리 집안에서 제일 막내면서. 그러게. 내가 동서한테 미리 와 있으라고 한 것 같은데. 그런 말 들은 적 없는 것 같은데. 됐다. 이미 늦었는데 얘기해봤자 뭐 하겠니. 다음엔 니들이 먼저 와서 기다려라. 그래, 그게 보기에도 좋아. 근데 또 장어집이네요? 저번에도 장어 먹은 것 같은데. 넌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시숙님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 우리 장남이 장어를 정말 좋아하지 않니? 지금이 한창 또 장어가 통통할 때고. 그건 나는데요. 저희 남편은 장어 못 먹잖아요. 어머니도 아시면서. 그건 둘째가 입맛이 까탈스러운 거고. 남자가 돼서 가리는 거 없이 다 잘 먹을 줄 알아야지. 그래야 어른들한테 사랑받고 그러는 거지. 쟨 어릴 때부터 그랬어. 지 형은 다 잘 먹었는데 지 혼자만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고 살다 살다 이렇게 입맛 까다로운 앤 처음 봤다니까. 그리고 형이 동생 입맛에 맞춰야 되겠니? 동생이 형 입맛에 맞춰야지. 장어가 얼마나 맛있는데 그냥 한번 드셔보세요. 재질 자체가 안 맞아서요. 그냥 다른 반찬에다 먹을게요. 그래, 반찬 여러 가지 잘 나오네. 어머니도 장어 잘 드시는데 네가 맞춰야지. 재수 씨도 너무 그러지 마요. 벌써 분위기 이상해졌네. 내가 분위기를 이상하게 한 게 아니라 장어 못 먹는 사람이 있는데 맨날 약속 장소를 장어집으로 하니까 그렇죠. 솔직히 저희가 식사값도 어머머 나이도 제일 어리면서 어른들 앞에서 뭐 잘났다고 또박또박 말대꾸를 해. 어른들이 그렇게 정했으면 그런 줄 알지. 네가 네 와이프한테 이렇게 말하라고 시켰니? 아무튼 옛날부터 싸가지 없더니만 지금도 똑같네. 동생이면 형을 공경할 줄 알아야지. 막말로
우리가 식당 정하기 전에 니들이 장어집 알아서 예약하면 좀 좋아. 안 그래? 장어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로 예약을 하든가. 저번에 한정식 집으로 예약했는데 어머니가 시숙님 장어 좋아한다고 취소하라 하셨잖아요. 모두가 좋아할 만한 곳으로 예약을 해야지. 누가 요즘 고루하게 한정식을 먹니? 아무튼 센스도 참. 동서, 그만해.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왜 이렇게 싸우려고 해? 여기 싸우려고 왔어? 그러니까 말이다. 아주 똑같은 것들끼리 만나서 집안 분위기 다 흐린다니까. 이제 나오네요. 식사부터 하시죠. 너도 뭐 다른 거 시키든가 해. 여기 돈가스도 있고 그러네. 어린이 메뉴긴 하지만. 내가 알아서 할게.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잠시 후. 병원 근데 사업은 어떻게 돼가? 뭐 그럭저럭 적자는 안 나네. 안 그래도 얘기 꺼내려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좀 더 투자해서 사업 좀 더 늘려보려고. 그럼 확실히 대박 날 것 같네. 사업을 확장한다고? 이제 1년밖에 안 되지 않았어? 1년이나 됐으니까 변화가 필요한 거죠. 이대로 가면 망하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돈을 좀 더 투자해보려고요. 한 5억 정도 투자하면 되겠던데요? 5억이요?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해요? 동서도 참, 사업이 원래 이래. 이래야 대박 난다니까. 동서나 서방님이나 직장 생활하느라 사업의 세계를 모르나 본데 5억이면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야. 이 정도면 적게 들어가는 수준이죠 아마? 그치? 그래서 말인데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우리 더 도와줄 줄 없어. 아시다시피 우리도 그동안 많이 도와줬고 우리도 먹고 살기 빡빡해. 애들도 곧 초등학교 들어가면 학비도 더 많이 들어갈 테고 더 도와주고 싶어도 그럴 돈도 없어. 누가 뭐래냐? 돈 빌려달란 소리도 안 했구만. 어머니가 해주기로 했어. 너한테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라 한 거야. 어머니가? 아니 어머니가 무슨 돈이 있다고? 내가 돈이 왜 없어? 집이 있잖아. 집 팔면 딱 5억 5천 정도 나온다더라고. 이미 집도 내놨다. 네? 아니 어머니 집을 파신다고요? 그럼 어머니는 어디 가서 사세요? 나야 우리 상담내서 살면 되지. 내가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 우리 사업자금도 대주시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거 어머니 전 재산이나 다름없잖아요. 근데 그걸 전부 형한테 주면 어떡해요? 원래 나 죽으면 장남한테 물려주려고 했어. 미리 준 셈 치지 뭐. 유산을 시소님한테 다 주려고 했다고요? 요즘 유산은 형제끼리 나눠서 준다고 하던데. 그건 위계질서가 없는 집에서나 그런 거고. 엄연히 집안에 위계질서가 있는 법인데 그럼 쓰나. 당연히 유산은 장남한테 주는 게 맞지. 대신 사업 잘 되면 너도 좋은 거 아니야? 형이 잘 나가는 사업 가면 당연히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겠지. 아 콩고물이 뭐야? 내가 외제차례도 한 대 사줄게. 됐지? 그러니까 여기 서류 사인해. 이게 무슨 서류인데? 이게 어쨌든 어머니 전 재산이잖아. 이게 다 나한테 상속이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네가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류. 왜 요즘은 가족끼리도 소송 걸고 그러잖아? 너가 그럴 거란 건 아니고 뭐 확실한 게 좋으니까. 괜히 나중에 딱 말할 수도 있잖아. 유산 나 혼자 가져갔다고. 그래서 어머니 재산을 전부 형한테 주는 거에 동의하는 거야? 그러다 사업 안 되면 어떡하려고? 솔직히 지금까지 사업 제대로 성공시킨 적 없잖아. 내가 뭘 믿고 여기 사인해. 그러다 형 또 사업 망하면 어머니는 어떡하라고? 어머니도 장남이라고 무조건 그러지 마시고 생각 좀 해보세요. 형 사업 망하면 당장 어머니 전 재산 다 잃는 거라고요. 그땐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얘가 왜 벌써부터 칠 수 없는 소리래? 당연히 사업 성공하지. 네 형 명문대 졸업했어. 머리가 다 있다고. 망할 사업을 큰돈 들여서 하겠니? 성공할 것 같으니까 하지. 이렇게 형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야. 동생이면 돈 더 필요 없냐고 물어보지도 못할 망정 그저 딱 잘라서 도와줄 돈 없다 하고 옛날부터 정의력은 찾아볼 수 없더니 똑같네. 똑같아. 어머니, 저희 지금까지 누구보다 시숙님 사업 도왔어요. 그건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그러시니까 걱정돼서 하는 말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어머니 집 팔아가면서 사업 이렇게 무리하게 투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정말 안 좋게 되기라도 하면. 동서, 듣자 하니까 너무한 거 아니야? 아예 사업 망하라고 제살 지내지 그래.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고 응원해주진 못할 망정. 지금까지 도운 것도 몇 푼 안 되는구만. 뭐 얼마나 도와줬다고 생색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형 잘해보겠다고 좀만 도와달라는 건데 어쩜 저렇게 냉정한지. 너한테 도와달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그냥 여기 사인만 해. 어차피 어머니 유산 다 내 거라고 알고 있었잖아. 지금 유산을 갖겠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섣불리 투자해도 되냐는 거잖아. 사업이란 게 성공하기 쉬운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머니 전 재산까지 끌어다 쓸 만큼 확신이 있냐는 거지. 확신이 있다니까. 그리고 설령 사업 망해도 너한테 피해주는 일 없게 할게. 그럼 됐지? 우리 장남이 어려냐 알아서 나 잘 챙길까. 이렇게 효자인데. 너랑 다르니까 걱정 말거라. 그러니 나도 전 재산을 주겠다는 거 아니냐. 어머니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은. 됐어. 어차피 우리가 반대해봤자 소용도 없을 것 같고. 그럼 여기 각서에 조항 하나만 더 써. 그럼 내가 서명할게. 무슨 조항? 방금 형이 한 말대로 나중에 설령 잘못되더라도 우리한테 피해 오는 일 없도록 하겠다는 거. 어머니 거처나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아주 잘하는 짓이다. 결국 나 책임지기 싫단 말이네. 나도 너한테 신세 지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다. 이렇게 효자 장남이 있는데 못하루 너한테 신세를 지겠냐? 그래 어려운 것도 아닌데. 자, 썼어. 됐지? 이거 2장이거든. 각자 나눠 가자고. 너도 약속 지켜. 나중에 어머니 재산 내놓으라고 하기만 해봐. 나 사업 잘 됐다고 돈 내놓으라고도 하지 말고. 그런 건 바라지도 않았어. 서명했어. 그럼 일어설게. 여긴 형이네. 나 얼마 먹지도 못했으니까. 애초에 형이 어머니 재산 갖고 싶어서 모이자고 한 거잖아? 그럼 형이 내야지. 야식이 치사하게 뭐 얼마나 한다고. 그래 내가 낼게. 됐냐? 같은 배에서 낳았는데 어쩜 저렇게 성격이 쫌생이 같을까? 그럼 마누라라도 성격 괜찮은 사람으로 만나든가. 어머니, 유유상종이란 말도 있잖아요. 원래 똑같은 사람들끼리 만나고 그래요. 하긴 네 말도 맞다. 얼른 가거랴. 네. 여보, 가자. 알았어. 그럼 안녕히들 계세요. 직후 하안. 그런 서류에 사인을 하면 어떡해. 영 불안하던데. 됐어. 이제 우리한테 피해오는 일 없을 거 아니야. 사업을 망하든 성공시키든 이제 내 할 바 아니야. 난 서류에 사인한 걸로 앞으로 이 연 끄는 거야. 이제 형 사업 잘 되나 신경 쓰는 것도 지친다 지쳐. 그리고 아무리 걱정해봤자 뭐해. 내 말은 귀뚱으로도 안 듣는데. 하긴 그저 정없다고만 얘기하고. 이제 신경 자체를 쓰지 말자고. 당신도 신경 꺼. 우리만 스트레스 받아. 당신 말도 맞네. 그래서 나오자고 한 거구나? 그래. 차라리 이게 현명한 걸지도 모르지. 매번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것도 나도 지쳐. 한 달 후, 간화. 여보세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넌 받자마자 무슨 일이냐고 묻니? 하여튼 먼저 안부 전화 부른 적이 없다니까. 우리 아주 똑같다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일하는 중이라서요. 좀 바쁜 일이라. 세상 일 네가 다 아니? 그래봤자 월급쟁이들이면서. 오늘 내 시엄마 이사한 날인지도 모르지? 하긴 둘째 아들도 안중에도 없는데 네가 있겠니? 아, 희숙님 댁으로 이사하신 거예요? 알려주신 적이 없으니 저도 당연히 몰랐죠. 먼저 연락해서 일 어떻게 돼가고 있냐 먼저 물을 수도 있잖니. 아무튼 성격들이 그렇게 무뚝뚝해서야. 설마 삐진 거니? 니들한테 돈 한 푼 안 줘서? 그거야 하루 이틀도 아닌데 저희가 왜 삐지겠어요. 에이 봐. 시어머니한테 말하는 거 좀 봐. 아무튼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왜 전화하신 건데요? 아니 시엄마가 명색이 거처를 옮겼는데 뭐 없니? 하다못해 침대라도 사드릴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침대요?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침대를... 어머니 집에 쓰신 거 그대로 옮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준비라도 시숙님이 해놓으셔야죠. 어머니 집 한 돈 그대로 갖고 가셨는데. 그걸로는 사업해야지 침대를 사면 어떡하니? 혹시나 해서 나한테 연락해봤는데 나도 둘째랑 똑같은 말 하는구나. 됐다, 기대는 내 잘못이지.
그래도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다. 이럴 때 독구해야 나중에 잘 될 때 니들도 받는 게 있는 거지. 이렇게 남남처럼 굴면 나중에 우리 장남 대박 날 때 니들 콩고물도 못 받아 먹어. 이미 도와드릴 만큼 도와드렸다고 생각해요. 남편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솔직히 저희 결혼할 때 한 푼도 지원 못 받고 저희가 알아서 했잖아요. 근데 시숙님은 3억 가까이 지원받았고요. 그 뒤로도 시숙님 사업한다고 할 때마다 저희도 도와드렸고 어머니도 얼마씩 도와주셨잖아요. 저희 그래도 큰 불만 없었어요. 좀 서운하긴 해도 어머니 말처럼 시숙님 잘 되면 저희도 좋으니까요. 근데 그런 게 벌써 10년 가까이 됐잖아요. 저희도 이제 계속 도와드리기만 하는 거 지쳐요. 도와드릴 돈도 없고요. 그래서 서류에 사인도 한 거잖아요. 그래, 잘났다, 잘났어. 뭐 얼마나 도와줬다고. 나중에 사업 잘 됐다고 돈 내놓으란 소리나 하지 말아라. 네, 그러려고 사인한 거예요. 아주 한마디를 안 지네. 끊자, 끊어. 네, 그럼 들어가세요. 바로 끊으셨네. 이럴 거면 왜 전화하신 거야? 침대라도 사달라고 전화하신 거야? 이상한 집엔 침대도 없나 보네. 벌써부터 불안하다. 불안해. 그날 저녁, 집. 그냥 나가서 먹자니까 뭘 힘들게 밥을 차렸어. 당신도 회사 좀 늦게 끝났다면서. 집에 밥도 있고 반찬도 있고 한데 뭘. 애들도 외식 자주 하면 안 좋아. 맞다. 아까 어머니한테 전화 왔는데 당신도 받았어? 당신한테도 전화했어? 그러지 말라니까 결국 전화했네. 침대 사달라는 말하지? 당신이 안 된다고 하니까 나한테 전화하신 모양이야. 지숙님도 참. 어머니 집에 모시면서 침대 하나도 준비 안 했나 봐? 그러게 말이야. 이미 각서에 사인했으니까 뭐 해달라 하지 말라고 딱 잘라서 얘기했어. 당신도 또 전화하면 그렇게 해. 알았어. 안 그래도 그렇게 했어. 이번엔 형님한테 전화 오는데? 아주 번갈아 가면서 난리네. 그냥 받지 마. 받아봤자 하는 소리 똑같지. 그래도 전화 온 거 뻔히 아는데 어떻게 그래. 뭐라 하나 드러나 볼게. 여보세요? 동서. 아니 먼저 연락이 없길래 내가 기다리다가 전화했어. 내가 연락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동서도 참 매정하다. 오늘 어머니 우리 집으로 오시는 거 알았잖아. 근데도 어떻게 전화 한 통이 없어? 말이라도 고생하신다고 해야지. 무슨 고생이요? 어머머, 무슨 고생은? 이 나이 먹고 시어머니 모시는데 고생이지. 그럼 고생이 아니야? 대신 5억이나 받으셨잖아요. 공짜로 모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동서도 말 진짜 안 이쁘게 한다.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래도 시어머니 모시는 게 보통이 아닌데? 벌써부터 힘들더라고. 어머니 음식 되게 가리더라. 나 음식 하는데 계속 따라오면서 장남은 그런 음식 안 좋아한다고 어찌나 잔소리를 하든지. 앞으로 어떻게 같이 사나 싶더라고. 그것까지 감안하셨어야죠. 연영님이 그것까지 감안하신 줄 알았는데요. 동서, 형님이 이렇게 말하면 공감도 해주고 같이 어머니 욕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른 형님 동성 그렇게 하던데 동서는 성격이 참... 글쎄요. 전 그러고 싶지가 않네요. 그런 말 하려고 전화하신 거면 다음부터 친구분한테 하세요. 전 쉽사리 공감이 안 돼서요.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나 그래도 형님이야. 예의는 좀 지키지. 설마 유산 못 받았다고 나 형님 취급도 안 하는 거야? 저흰 유산 얘기 꺼내지도 않았는데 어머니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 먼저 유산 얘기를 꺼내시네요. 그게 어지간히 마음에 걸린 모양이죠? 아니, 마음에 왜 걸려? 못 받을 돈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각서에 사인도 한 거고요. 저희도 밥 먹어야 돼서요. 이제 그만 끊을게요. 그래. 나중에 우리 잘 됐다고 연락하기만 해봐. 부디 잘 됐으면 좋겠네요. 끊어요. 그래. 끊어라, 끊어. 재수없기는. 나중에 굽신거리기만 해봐. 그땐 어림도 없다고. 까막혀서 정말. 왜 전화했대? 어머니 식성이 까탈스럽다고 공감해달라고 전화했대는데 전날부터 이러면 어쩌자는 거야. 앞으로는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말라고 했어. 어머니 집 한 돈까지 받았음 그런 건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형수님한테 전화할까? 그런 걸로 연락하지 말라고? 이제 안 할 것 같아. 나중에 굽신거리지나 말래.
잘 되고 나서 그런 소리 하라 해. 이젠 웃기지도 않네. 그러게 말이야. 잘 된 모습 한 번은 봤으면 좋겠네. 그래야 이런 말 들은 게 억울하지라도 않지. 6개월 후, 한화. 갑자기 회식이 잡혔다고? 회사에 손님이 왔는데 부장이 같이 저녁 먹자고 하네. 웬만하면 바로 가려 했는데 미안.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그럼 애들이랑 저녁 먹을게. 이따 또 연락할게. 집에 먹을 것도 없는데 오랜만에 애들 데리고 외식할까? 애들도 며칠 전부터 짜장면 먹고 싶다 그러던데. 유치원에서 애들 픽업해서 바로 가면 되겠다. 중국집이 오늘 열었나 그것만 확인해봐야지. 둘째야! 깜짝아! 어머니, 여기 무슨 일이세요? 계속 초인종을 눌렀는데 묵묵부답이더라고. 현관문 앞에 서 있었으니까 옆집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길래 나와 있었어. 왜 이렇게 늦었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아들한테 전화해보니까 받지도 않더라. 직전엔 통화 중이고. 회사에 있어서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다렸다고요? 그러고 보니 이 짐들은 다 뭐예요?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아휴. 갑자기 왜 우세요? 글쎄, 지들 망했다고 나를 내쫓는 거 있지. 이건 내쫓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시한 거야. 남한테 보내놓고 내뺀 거 있지. 집도 이미 넘어갔다고 하더라. 나 혼자 짐 빼고 난리도 아니었다. 어떻게 나를 이런 취급할 수가 있는지 내가 너무 비참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망했다뇨? 설마 시숙님 사업 또 망했어요? 네, 내 전 재산을 가져가더니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어떻게 이렇게 지들끼리 도망칠 수 있는지. 자취업자들이 나한테 연락 온다 이제. 그새 또 대출을 받았나 봐. 아들이랑 연락 안 된다고 나도 같이 사는 것 같은데 어디 갔냐고 묻더라고. 목소리가 엄청 무서웠어. 말 똑바로 안 하면 찾아간다고 윽박을 얼마나 지르던지 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해. 일단 들어가자. 들어가서 말하자꾸나. 저희 집에 들어가신다고요? 내 말 뭘로 들었어? 나 내쫓겼다니까. 갈 데도 없어. 그러니 너희라도 나를 보필해야 되지 않겠니? 얼른 들어가자꾸나. 아니요. 일단 카페 가요. 거기서 남편이랑 얘기부터 해보세요. 아니 무슨 카페야? 너 설마 나 집에 모시기 싫어서 이러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할머니가 이렇게 울면서 발발 떨고 있는데? 그래도 집에 무작정 들어가는 건 안 돼요. 다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내가 내 아들 집에 들어가는데 무슨 절차? 진짜 기가 막히네. 너 내가 둘째 아들한테 다 이럴 거야? 이런 상황에서도 시어머니를 아주 개무시한다고? 그러던지요. 일단 저 따라오세요. 1시간 후, 카페. 얘는 온다 해놓고 왜 이렇게 안 오냐? 그냥 집에 들어가자니까. 그러고 보니 애들은? 친정엄마가 일단 데려가셨어요. 이따 데리고 가야죠. 아니 그러게 나를 집에 들여보내면 되지. 어차피 들어가게 되고 왜 이렇게 번거롭게 만들어? 너도 참 성격이 그래서 어디다 쓰니?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서는. 아이 죄익은 융통성 문제도 아니지. 얘 문제지. 아무튼 두고 봐라. 너나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둘째가 알면 아주 기함을 할 거다. 무슨 기함을 해요? 깜짝아. 왔니? 왜 이렇게 늦었니, 둘째야? 엄마가 얼마나 순환과 역경을 당했는데 왜 전화를 안 받았어? 여기 또 오시네. 와이프한테 대충 얘긴 들었어요. 형이 망했다고요? 예, 그놈의 자식이 내 전 재산을 가져가더니 쥐도 새도 모르게 망했어. 나한테 제대로 설명도 안 했다니까. 지들 멋대로 집 빼고 나 마트에 장부라고 시켜놓고 잠적했어. 내가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갑자기 집에 새 집주인이라며 이삿짐부터 들어오는데 얼마나 놀랬다고. 계속 전화했는데 아예 전화기가 꺼져 있어. 사채업자들도 나한테 연락 온다. 돈 2억인가 빌렸는데 그거부터 갚으라고. 이러 좀 좋니? 엄마 좀 살려줘 둘째야. 우리 둘째 착하니까 엄마 도와줄 수 있지? 당연히 그렇지. 자식인데 엄마 모시는 거 당연하지. 그치?
글쎄, 네 와이프가 나 안 모시려고 왜 끝까지 안 들여보내더라니까. 어찌나 서럽던지. 와이프가 현명하게 잘 대처했네요. 혹시나 집에 들였다가 안 나간다고 하면 그것도 골치 아프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날 안 모신다는 소리야? 이거 갖고 오느라 좀 늦었는데 이거 기억나죠? 이게 뭔데? 기억 안 나는 척하지 마세요. 어머니 집 형한테 전부 상속하는 거에 대해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잖아요. 여기 밑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죠. 이 말이 다르면 내가 어머니를 모실 이유는 없죠. 어머니 역시 형이랑 같이 살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입장이었고요. 근데 왜 새삼 와서 딴 말을 하세요? 당황스럽게. 이게 지금 무슨 소용이야. 겨우 일단 종이 쪼가리로 날 내주겠다 이 말이야? 일단 종이 찢어버리면 그만이야. 그럴 줄 알고 여기 원본도 따로 갖고 왔죠. 스캔 떠서 파일로도 갖고 있고요. 이게 무슨... 그럼 너도 나를 안 모시겠다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엄마가 한순간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는데. 그러게 내가 신중히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형이 이때까지 사업 성공한 적도 없는데 그렇게 큰 금액 투자하는 거 아니라고. 그게 어머니 전 재산인데 그걸 바로 그렇게 주면 어떡하냐고요. 그땐 귀등으로도 안 들었으면서 왜 이제 와서 나보고 책임지라 말아요. 늘 이런 식이어서 놀랍진 않지만 난 이 각서 쓸 때 엄마고 형이고 싹 다 포기하는 심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세요. 나한테 와서 책임지라고 하지 말고 형한테 가서 하라고요. 그렇게 장남장남하면 이뻐하더만. 난 내 자식 아니야. 형이 그 모양이면 동생이라도 엄마 챙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어머니 나 자식 취급은 됐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힘들 때 형 살인 명문대 붙어서 등록금 내기 힘들다고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나보고 학교 관두고 알바해서 형 등록금 마련하라 했죠? 그래도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선생님들이 만류하는데도 그렇게 했어요. 알바하면서 틈틈이 검정고시 있다고 수능 공부까지 했다고요. 근데 나 대학 들어갈 때는요? 명문대도 아닌데 뭐 하러 대학 가냐고 등록금 못 대준다고 딱 잘라서 얘기했죠? 그때 저 어린 나이에 대출 받으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도 대학은 졸업하고 싶어서 그때 생활비라도 한 푼 보태준 적이 있어요? 형은 한 달에 용돈 100만 원씩 받았는데 난 한 푼도 못 받았죠. 그때 내가 무슨 생각으로 버틴 줄 알아요? 그냥 가족이 없다고 생각하자. 그러니 혼자 힘으로 성공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버텼어요.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취업했죠. 내 어머니가 나한테 처음으로 한 소리가 뭔지 알아요? 형 사업한다니까 돈 좀 보태주렴. 월급 받으니까 충분히 보탤 수 있겠네. 내가 그때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알아요? 그래도 형이라고 형 좀 도와주면 어머니가 관심 좀 줄 것 같아서 군말 없이 도왔어요. 형 사업자금 돕느라 돈도 잘 못 모았다고요. 다행히 장인 장모님이 도와주셨어서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결혼 자체를 못했을 거라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저는 물론 와이프한테까지 연락해서 형 도와주려고 그놈의 형! 내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이제 형이라고요. 그래도 와이프가 자식돌이 나자고 먼저 추진해서 어머니 해외여행도 보내드리고 힘들다고 할 때마다 없는 돈 쪼개서 생활비까지 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떻게 이때까지 가족 돈 빨아먹기만 하는 형평 만들 수가 있어요. 유산까지 포기했으면 됐지. 내가 왜 어머니 모셔야 돼요? 내가 무슨 호구예요? 자식이 호구냐고요. 이놈이 정말 어디서 엄마한테 소리를 질러? 너 그렇게 가르쳤어? 어? 그리고 니만 희생한 것처럼 말하는데 내가 언제 너 밥 굶긴 적 있냐? 아주 욕심 멀쩡하게 낳아서 길러줬더니만 어디서 그딴 소리 짓거려.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어려워서 좀 도와달라는 거지 무슨 내가 자식 피 빨아먹은 것처럼 얘기를 하네? 난 부모로서 할 건 다 했다. 그럼 자식으로서 할 도리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못 모시겠다고 악다구니 쓰는 게 맞아? 지금 그런 소리 할 타이밍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말은 똑바로 하죠. 밥 굶겨가며 기르면 그건 학대예요. 부모 의무를 저버린 거라고요. 그걸로 기준을 삼으면 안 되죠. 저도 남편도 많이 참았어요. 각서 쓴 게 자식으로서의 마지막 도리였다고요. 그러니 찾아오지 마세요. 이제 얼굴 보기만 해도 소름이 다 돋을 지경이니까. 아이 당장 갈 데가 없다니까. 그럼 나보고 어딜 가리는 거야? 어? 노숙이라도 하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내가 길바닥에서 굶어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건 어머니가 알아서 해야죠. 길바닥에서 굶어 죽든 어떻게 살아보든 어머니 맘이죠. 지금껏 어머니 맘대로 살아오지 않았어요? 왜 그걸 새삼스레 나한테 묻는지 모르겠네. 여보, 더 말 들을 필요도 없어. 가죠. 가긴 어딜 가. 나 여기 두고 어디 가. 여보 먼저 가 있어. 나 어머니한테 마지막으로 할 말 있어.
알았어. 앞에 차 받치고 있을게. 얼른 나와.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고. 나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 둘째야. 내가 너 얼마나 이뻐했는데. 첫째 며느리는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맞이하긴 했지만 내심 널 더 좋아했단다. 솔직히 첫째 며느리보다 네가 요리도 더 잘하고 나도 잘 챙겨주고 그랬잖니. 내가 아들 집에 살 때도 첫째 며느리가 얼마나 날 갈궜는지 아니? 음식 좀 짜다고 하면 바로 인상부터 쓰고 청소 좀 하라고 하면 어머니가 하라고 하고 아주 기함을 했다 내가. 내가 너희 집에서는 손주들도 봐주고 집안일도 열심히 도우마. 니들 둘이 회사에서 일하니까 집안일에 신경 잘 쓰지도 못할 거 아니야. 내가 다 하마. 그러니까 아들 좀 설득해서. 이게 뭐냐? 숙박업소 싼 데 찾아보면 이 돈으로 한 일주일은 묵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걸 주는 이유는 당신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내 남편이 불쌍해서예요. 당신이 바로 길바닥에 나앉으면 내 남편이 욕먹을까봐 최소한 그것만큼은 막으려고 주는 거라고요. 그러니 그동안 장남을 찾든지 일자리를 찾든지 하세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말고요. 집에도 찾아오지 마세요. 아무리 그래봤자 연락 안 받을 거고 문도 안 열어줄 거니까. 나? 올랑 30만 원 주고 알아서 살라고? 너 이러다 천벌 받아. 알아? 이런 일로 천벌 받아야 되면 그렇게 아끼던 장남은 더 큰 천벌을 받아야겠네요. 이미 벼락 맞아서 죽었으려나? 무슨 그런 재수없는 소리를 해. 아직도 장남이 먼저가 보네. 벼락 맞아 죽는다니까 금세 얼굴에 하얗게 질리시네. 몇십 년간 쌓아온 애정이 한 번에 사라지진 않겠죠. 아무튼 할 말 다 끝났으니까 갈게요. 어디가? 거기 안 서! 야! 이런 망할 것들 같으니라고. 왜 어디 어머니가 갈 곳이 없다는데 저렇게 매정하게 굴 수가 있어? 전생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자식원들이 이렇게 없어. 내 신세 말년에 구치되게 생겼네. 10만 원 갖고 어떻게 살라는 거야. 사채업자들도 나한테 연락하는 판에 막막해 죽겠네 정말. 일주일 후 전화. 여보세요? 동서, 나야. 형님이세요? 이거 형님 번호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사람 번호로 연락했어. 휴대폰을 꺼놔갖고. 저기 동서, 대충 사정은 알고 있지? 어머니도 동선에 갔을 거고. 우리가 상황이 많이 안 좋아. 당장 밥 먹을 돈도 없어. 집도 없어서 온종일 차에서 생활해. 그래서 남편이 도련님 번호로 연락 몇 번 했는데 한 번 봤더니 안 받대. 더 이상 도와줄 생각 없다면서? 무슨 각서 운운하던데. 지금 상황에서 그게 뭐가 중요해. 형네가 사는 게 중요하지. 도련님이 융통성이 좀 없잖아. 그래서 말인데 동서가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많이는 말고 월세 구할 정도만. 한 1,000만 원 정도? 부탁 좀 할게. 동서랑 도련님 그래도 둘 다 직장인이라 그 정도 돈은 빌려줄 수 있잖아. 그때 형님이 그러지 않았나요? 저랑 남편이랑 성격 똑같다고. 저도 융통성 없어요. 각서 썼으면 그대로 시키는 게 맞고요. 그래서 어머니도 집에 안 들였는데요. 이제 집에 찾아오지도 않으니 어디 갈 데가 생겼나 보네요. 차라리 어머니한테 연락해보세요. 혹시 알아요? 본인이 사는 곳 내줄지? 뭐? 어머니를 내쫓았다는 소리야?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동서 진짜 너무한다. 너무한 건 그쪽이 너무하죠. 어머니 마트 보내놓고 내뺐다면서요. 사채업자들한테도 어머니한테 연락하라 그랬고 지들이 못된 짓이랑 못된 짓은 다 해놓고 우리한테 탓을 돌리네. 이렇게 뻔뻔할 수가? 아니 그게 우리도 사정이 안 좋아서 그랬어. 우리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도 이런 상황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린 건데 귀등으로도 안 됐더니 꼴 좋긴 하네요. 뭐? 지금 우리가 망한 게 보기 좋다는 소리야? 어떻게 해석하든 그쪽 맘이고요. 돈 한 푼도 더 빌려줄 생각 없으니까 꺼지세요. 다신 전화하지 말고요. 알겠어요? 동서 잠깐만. 끊지 마. 1,000만 원이 너무 크면 500만 원. 아니 100만 원이라도 빌려주면 안 될까? 우리 며칠째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어. 사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좀 도와주라. 제발 부탁이야. 이미 도와줄 만큼 도와줬는데요. 더 도와줄 의무 없습니다. 우린 호구가 아니거든요. 그럼 이만. 여보세요? 동서! 뭐래? 돈 좀 빌려줄 수 있대? 하는 소리 들으면 몰라. 안 빌려준대. 애초에 어머니도 집에 안 모셨대. 그냥 내쫓은 것 같아.
어머니도 내쫓은 마당에 우리를 도와주겠어. 뭐? 아니 어머니를 내쫓아... 진짜 미친놈 아니야. 우리도 할 말 없지 뭐. 100만 원이라도 좀 빌려주라고 했는데 안 된대. 배고파 죽겠는데 이걸 어쩌면 좋아. 이 차라도 좀 팔자, 어? 차 팔면 이런 똥차 팔아봤자 얼마 나오지도 않아. 나라도 있으니까 우리가 도망 다닐 수 있는 거라고. 아니면 벌써부터 그놈들한테 잡혔어. 그런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살자고. 나 이렇게 못 살아. 그러게 왜 사업을 확장하겠다느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갖고 그래. 사모님 소리 좀 듣고 싶다는 건 당신이야. 맨날 친구 남편이랑 비교하면서 서울 아파트니 명품 가방이니 그런 거 갖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으면서 나 사업 확장한다고 했을 때도 제일 먼저 찬성한 게 당신이거든.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난리야. 나 망한 거에는 당신 탓도 있어. 당신이 내조를 잘못한 탓이라고. 밖에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면 뭐해. 집 들어오면 어머니랑 싸우고 있고 그깟 노인네 비위 하나 못 맞춰줘서 집안 시끄럽게 만들고 내가 그때부터 스트레스 받아서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 얼씨구 이제 핑계도 별 핑계를 다 대네. 지엄 마침 날린 주제. 됐어. 나 이렇게 못 살아. 어차피 당신 명의로 집 빚이니까 난 상관없잖아. 우리 그냥 이혼하자. 이 와중에 이혼? 진짜 제정신이야? 제정신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 내릴 테니까 어디 차 끌고 열심히 도망 다녀봐. 그래 봤자겠지만. 내가 봤을 땐 사채업자한테 끌려가서 죽든 이렇게 굶어 죽든 똑같아. 이 여자가 무슨 그런 막말을. 아 그래 내려라 내려. 나도 질렸거든. 잘 됐네. 언제는 사업 성공해서 평생을 함께 하자더니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더니 그 말이 딱이네. 이 자식은 형이 전화하는데 왜 전화를 안 받아. 어머니까지 쫓아내고 어머니랑 나 구제할 사람 쥐밖에 없는데 이럴 때 동생 노릇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막막해서 살 수가 없네. 이러고 어떻게 사냐고. 언제까지 도망만 다녀야 돼. 1년 후. 그 뒤로 저와 남편은 모르는 번호로 오는 연락은 다 안 받았는데요. 그러다가 시청번호로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받아보니 어머니가 노숙인 시설에 들어갈 예정인데 따로 보호하실 의향이 있냐고 물어보는 전화더라고요. 남편이 그럴 의향 없다고 그냥 시설에서 생활하게 하라고 말하고 끊었어요. 그 뒤로는 복지관 번호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받아보니 시어머니가 자기를 여기 가둬놓고 좋냐고 답답해서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다고 소리를 빽빽 질렀대요. 남편이 길바닥에서 생활하는 것보단 그게 낫지 않냐고 정 답답하면 다시 나가서 생활하시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전화도 더 이상 안 왔다고 하네요. 한편 시숙과 형님은 한동안 별 소식이 없다가 최근에야 사채업자를 통해 연락을 받게 됐는데요. 오늘 안 갚아서 본인들이 잡아서 일 좀 시키려고 하는데 하도 자기 동생한테 연락해보라고 그럼 동생이 돈 다 갚아줄 거라고 난리를 피워서 전화해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그럴 의향 전혀 없고 연 끄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 사채업자가 그럴 줄 알았다면서 바로 전화를 끊었대요. 지금쯤 사채업자 감시하에 생활을 하고 있겠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저희 돈을 받아서 편하게 생활했으니 이제라도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지 뼈저리게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사실 저와 남편도 강단 있게 결정한 거긴 하지만 내내 마음이 불편하긴 했어요. 아무리 미혼 가족이더라도 가족은 가족이니 이렇게 냉정하게 돌아서는 게 맞나 고민도 했고요. 하지만 저와 남편을 여전히 호구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족 대접을 해주겠어요? 그래서 저와 남편도 마음이 찝찝하고 속상하긴 하지만 이게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이를 제외하면 첫째 아이도 초등학교에 들어가 건강히 학교 생활하고 있고 둘째 아이도 하루하루 쏙쏙 자라고 있어요. 저와 남편도 그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 일을 겪으며 저희 부부가 한 가지 서로 약속한 게 있는데요. 바로 첫째든 둘째든 차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사랑해주자예요. 부모가 자식들을 차별하는 순간 모두 고통스럽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으니까요. 앞으로도 늘 숙지하며 살려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사람을 때려? 당신 이것도 폭력이야. 내가 신고하면 바로 폭력죄로 경찰서 끌려가는 수가 있다고. 폭력죄? 그깟 싸대기한데도 못 때리니? 그래, 경찰서 가야 되면 가지. 가서 경찰 아저씨한테 물어볼게. 남편이 이렇게 대놓고 바람을 피워서 날 농락시켰는데 싸대기한데도 못 때리냐고. 두들려 때려도 할 말 없는 거 아니냐고. 한번 물어볼게. 뭐, 진짜 가려는 거 아니지? 제발 오버 좀 하지 마. 솔직히 이 나이 되도록 바람 안 피운 남자가 손에 꼽을걸. 당신이 회사 생활을 안 해서 그런 모양인데 회사원들 와이프 두고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는 경우 되게 많아. 여자도 많고. 이게 이상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해. 배우자 두고 바람 피우는 게 정상이란 거야? 물론 잘못은 했지. 근데 들킨 게 잘못일 뿐 한 거 자체가 큰 잘못은 아니라는 거지. 솔직히 당신도 나 만나고 나서 많이 외롭다고 했잖아. 나도 그랬어. 먹고 살기도 팍하고 엄마는 사업 망한 뒤로 계속 나한테 생활비 보태달라고 내가 기댈 데가 어딨어. 당신한테 기대자니. 당신은 장모님이 우리 엄마한테 2억 빌려준 거 트집 잡으면서 나라도 정신 차리고 회사 열심히 다니란 말만 주구장창 할 거였잖아. 근데 사람이 기계도 아니고 어떻게 일만 하고 살아? 좀 쉴 틈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솔직히 나 그 여자 아니었음 숨막혀서 벌써 죽었어. 아니? 옥상에서 벌써 뛰어내렸을지도 모르지. 그만큼 나한테 바람은 치료나 마찬가지라니까. 살다 바람이 치료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네. 세상에 외롭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 그럼에도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정상이지 외로우니까 바람을 피운다고? 이 소리 그만 짓거리고 이혼해. 나 도저히 당신이랑 못 살겠어. 그래 이혼하든가. 근데 재산 분할은 다른 문제인 거 알지? 그리고 위자료 같은 것도 없어. 그거 알고 이혼하든가 해. 네가 바람 피워서 헤어지는 건데 위자료가 왜 없어? 그리고 재산 분할도 당연히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일단 너희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2억이나 꽂는데 그거 같이 포함해야지. 우리 엄마 빚을 왜 나한테 끌어워? 엄마랑 나는 별개의 사람이야. 빚은 알아서 두 사람이 처리하라 하고. 우리는 우리 재산에서 분할을 해야지. 그리고 내가 당신보다 돈 많이 벌잖아. 우리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 집 부자라. 너 예물도 많이 받아가고 이 집 구하는데도 우리가 3분의 2는 대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더 많이 가져가야지. 그리고 위자료는 무슨? 그 여자 아니었으면 나 벌써 죽었다니까. 그 여자가 내 목숨 살려준 거나 다름없는데 와이프면 보답을 해줘도 모자랄 판이지. 무슨 피해를 당했다고 위자료를 달래? 그럴 돈 없으니까 잘 생각해. 형 억울하면 그냥 이렇게 살던지. 당신이 내 상황 이해만 해준다면 나도 당신이 밖에 나가서 바람을 피우든 상관 안 할게. 세상에 그런 부부도 되게 많아. 당신이 창고에 틀어박혀서 뭐야? 그래. 수세미만 만들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지. 아무튼 수세미를 만들어 판다고 했을 때부터 별로였어. 그러니까 수세미 팔아봤자 얼마나 나온다고? 세상에 그런 부부가 많든 말든 난 네 같은 인간이랑 같이 못 살아. 그리고 법대로 하자고 이렇게 따질 거 없이. 변호사 이미 알아봤으니까 너도 준비하든가 해. 참 복잡하게 산다. 변호사 비용이 더 나오겠다 야. 마음대로 해. 나도 이렇게 된 이상 굽신거리면서 살고 싶지 않으니까. 다음날 현화. 그래서 이혼을 하겠다고? 뭐지 그 변호사도 만나고 왔다는데 그래야지. 내가 바람 피운 건 맞으니까. 얘가 미쳤어. 바람을 피웠다고 이혼하는 게 어딨어. 바람은 바람이고 이혼은 이혼이지. 그게 무슨 말이야? 이혼하지 말라는 소리야? 이혼을 왜 해? 뭐 잘못한 게 있다고? 남자가 사회생활하면 바람도 피우고 그런 거지. 원래 이혼하면 남자 망신 다 시키는 거다. 너 그런 걸로 와이프한테 이혼당한 거 회사 동료나 주변 사람들이 알아봐. 너도 물론이고 나까지 싸잡아서 욕먹는 거야. 대체 와이프한테 얼마나 잡혀 살았음 그런 걸로 이혼을 당하냐고. 그런 거? 요즘 이혼 되게 많이 하잖아. 이혼을 해도 네가 이혼을 요구해서 하는 게 맞지. 그리고 바람 증거까지 다 갖고 있다며. 그럼 너도 그렇고 그 여자도 그렇고 양측에서 위자료 뜯어내려야 할 텐데 그 돈 아까워서 어떻게 주니? 그래서 내가 위자료 줄 돈 없다고 했어. 네가 줄 돈 없다고 하면 되는 줄 알아? 이혼을 하더라도 이런 식은 안 된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대대로 사업으로 성공한 집안 아니야. 근데 네가 바람 피워서 이혼당했다고 해봐. 이혼 소송 그것도 계속 법원을 들락날락거려야 될지도 모르는 건데 괜히 집안에 누 끼치지 말고 이혼하더라도 나중에 해라. 근데
내가 이혼 안 하고 싶다고 해도 걔가 하겠다고 난린데 어떡해? 이미 변호사까지 고용한 모양이더라고. 애초에 바람 증거까지 이렇게 준비할 정도면 이혼하겠다는 거잖아. 그걸 무슨 수로 먹어? 그건 내가 해결할게. 나한테 좋은 수가 있어. 뭔데? 무슨 방법이 있는 거야? 난 엄마 어떻게 하는지 보기나 해. 협상은 이렇게 하는 거야. 엄마가 비록 사업이 망하긴 했지만 사업가 기질은 아직 갖고 있잖니. 그럼 사업을 성공시키지 왜 집안을 말아먹어서. 마,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그렇잖아. 엄마가 사업만 안 말아먹었어도 나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잖아. 그럼 바람을 피우든 말든 걔도 나한테 납작 엎드렸을걸? 제발 이혼만 하지 말자고 빌었을 거야. 엄마가 집안을 망하게 하니까 그 와중에 돈까지 걔 엄마한테 빌렸으니까 걔가 떵떵거리면서 이혼하자 하는 거잖아. 무슨? 지금도 우리가 훨씬 유리하다. 두고 봐라. 이혼하지 말자고 너한테 울며 불며 매달리는 날이 곧 올 테니까. 그날 저녁 한우집. 갑자기 왜 부르신 거예요? 게다가 이런 고급 한우집엔 왜? 아유, 너 한우 좋아하잖니. 요새 돈 기력이 없어 보여서 내가 한 평 내려고 데리고 왔다. 여기도 빈자리 간신히 예약하느라 진땀 좀 뺐어. 나 사업할 때 여기서 손님들 많이 대접하고 그랬는데 그때 생각난다. 여기서 제일 비싼 메뉴 먹고 그랬어. 그래도 돈 얼마 나올지 걱정도 안 하고 아예 가격표 자체를 안 봤지. 너도 생각나지? 그때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 한참 전 얘기잖아요. 남편한테 얘기 들은 거죠? 이런 식으로 이혼 막으려고 하시는 거면 그냥 전 가볼게요. 전 어머니가 어떻게 하든 이혼은 할 거라서요. 너도 참. 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니? 너도 이혼해봤자 별 수 있어? 이혼소송 그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든다는데 굳이 그거에서 뭐하게? 네 뜻대로 이혼이 됐다고 하자. 그 뒤에는? 그 뒤엔 똑같이 그딴 수세미나 만들면서 살 거니? 니네 엄마가 참 좋아하시겠다. 여자란 말이다. 늙을수록 남편이 필요해. 우리 아들 그래도 가장으로서 역할 다 했잖니. 회사도 성실히 다녀서 돈도 꼬박꼬박 벌어오고 그 조그만 아이 영어 유치원인가 뭔가 보내게 한다고 비싼 학비 다 대주고. 아휴, 네 뜻대로 안 살아준 게 어딨어. 그러다 보니 삶이 고달파져서 잠깐 딴 눈 판 것뿐인데 뭘 그렇게 그게 잘못이라고 이혼을 한다 그래? 솔직히 우리 손녀 그렇게 된 것도 다 너 때문 아니야? 여기서 서아 얘기가 왜 나와요? 그렇잖아. 네가 영어 유치원만 안 보냈어도 서아가 그렇게 사고 나서 일찍 세상을 떠났을 리가 없잖니.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나 되는 데를 보낸다고 했을 때부터 알아봤다. 집 바로 옆에 유치원이 있던데 거길 보냈으면 그 조그만 애가 죽을 일은 없었을 텐데. 나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 아마 그래서 바람을 피운 걸 거야. 마음이 안 잡히니까 그런 걸로 위로를 한 거지. 그렇게라도 안 하면 살 수가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서아가 죽은 게 제 탓이고 그래서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영어 유치원 안 보냈으면 서아가 일찍 그렇게 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기 자식이 죽은 지 고작 3년밖에 안 됐는데 바람 피운 건 정상인가요? 그게 사람이 할 일이에요? 흥분하지 말거라. 직원들 쳐다보잖니. 그래. 내 아들이 잘못을 안 한 건 아니야. 와이프 두고 바람 피운 거? 당연히 잘못했지. 그렇지만 부부 사이에 그런 사소한 잘못 하나 없이 어떻게 사니? 너 애기도 다시 갖고 싶다고 했다며. 이혼한 여자랑 누가 아기를 갖고 싶어 하겠니? 네 나이를 생각해야지. 그러니 이번에만 그냥 넘어가라. 그러면 더 고맙게 생각하고 너한테만 집중할 수도 있어. 그럼 혹시 아니? 아기가 또 생길지? 지금 되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알죠? 뭐라고 하시든 전 이혼할 거예요. 이제 얼굴만 봐도 소름이 돋는다고요. 네, 그럼 이혼하거라. 대신 사돈한테 진 빚은 없는 걸로 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없는 걸로 한다뇨? 왜요? 아니, 그 빚이라는 게 애초에 가족이라는 전제하에 생긴 거잖니. 이제 니들 이혼하면 가족도 아닌데 내가 빚을 뭐하러 갚니? 그거 감안하고 이혼하던지 해라. 원래 갚으려고 나도 알바도 하면서 돈 모으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구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빚은 당연히 갚아야죠. 한두 푼도 아니고 2억이나 되는데.
그래, 난 갚으려고 한다니까? 지금도 갖고 싶어. 근데 니들이 이혼을 하잖니. 그럼 남남인데 내가 뭐하러 갚아? 갚아봤자 누구 좋으라고. 그러니까 그냥 참고 살아. 그러면 서로 좋은 거다. 나 사돈한테 빚진 사람 되기 싫어서 빚 열심히 갚을 테고 너는 너대로 가정 유지하니 좋은 거고 우리 아들도 그렇고 모두가 행복한 일인데 왜 너가 파투를 내려고 해? 남남이 되든 안 되든 저희 엄마한테 빚진 돈은 당연히 갚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슨 억지를 그렇게 부리세요? 그걸로 협박하시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라고? 협박이라니. 나는 이혼하면 너가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을 해주고 싶은 거야. 원래 돈 빌린 뒤로는 빌려준 사람이 을이 되는 거란다. 그 와중에 니들이 이혼까지 했으니 난 남남한테 돈을 그렇게 열심히 갚을 필요가 없지. 그러니 잘 판단해라. 네 엄마 돈 돌려받고 싶으면 내 아들이랑 살아. 바람 피운 게 뭐 대수라고 집안을 시끄럽게 하니. 그렇게 치면 내 손녀 그렇게 됐을 때도 우리 아들이 너한테 이혼하자고 있어야지. 나중이니 참고 넘어가줬더니만 바람 같은 걸로 트집을 잡아. 진짜 서운하다. 서운해. 니들 딸 자식 떠내보낸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혼까지 해봐. 난 망신이 따로 없으니까 그냥 참고 살아. 원래 결혼 생활이 그런 거야. 내가 이 정도 말했으면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날 알아들었으리라 믿는다. 고기나 마저 먹고 가거라. 정말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럼 저도 가만히 있진 않아요. 어디 두고 보자고요? 당신 말대로 됐지. 얘가 왜 이래? 그렇게 말했으면 알아들어야지. 그리고 두고 보자꾸나. 우리도 꼴릴 거 없어. 해보고 싶으면 해보든가.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말아라. 같은 여자로서 충고해준 건데 그것도 못 알아듣고. 이러니 남편이 바람을 피우지. 이렇게 답답하게 구는데. 그날 저녁 집. 왜 그러고 있어? 남편이 퇴근했으면 쳐다라도 봐야지. 너 밥 안 했지? 그럴 줄 알았다. 기대도 안 해, 이제는. 엄마가 고기 사줬다면서.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냐? 잘 알아들은 것 같다니까 말하는데 나도 내 잘못 인정한다니까. 근데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자고. 서로 피곤한 일 만들지 말고. 아니면 너같이 바람을 피우려니까 내가 눈 감아줄게. 내가 닌 줄 알아? 그리고 뭘 알아들어. 애떡 같은 소리만 잔뜩 하던데. 우리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이제 막 나가자 이거야? 막 나가기로 한 건 너 아니었어? 이미 상황이 개판이잖아. 아, 이렇게 머리가 안 들어가서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 이혼해도 상관없어. 피해는 네 몫이야. 장모님 돈 안 돌려받고 싶어? 그럼 이혼하려니까. 장모님 건강도 안 좋다면서 막판에 불효 저지를 작정이야. 딸내미 이혼하는 것도 당할 텐데. 아, 돈까지 못 돌려받으면 그 심정 참 말로는 못하겠다. 그지? 이런 게 협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두고 봐, 어떻게 되나? 뭘 두고 봐? 난 앞날이 훤히 그려지는데. 너도 참 답답하다. 응, 답답해. 응? 일주일 후 시댁. 그 이후로는 잠잠하다고? 무슨 소송한다더니 소송장 온 것도 없고. 변호사한테 따로 연락 온 것도 없어. 그냥 예전처럼 지낸다고 해야 될까? 딱 봐도 포기한 거네. 아, 생각해보니 지한테 유리할 게 없다고 생각한 모양이지. 그런 거겠지? 야, 근데도 별말 없으니까 좀 찝찝하긴 해. 무슨 두고 보라느니 어떻게 되는지 보라느니 그랬으니까. 니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겠지. 잘 됐지 뭐. 근데 넌 대체 무슨 여자랑 바람을 피운 거냐? 우리 회사 일종 카페에 있는 알바생. 사실은 지금도 만나고 있어. 얘만 만나면 힐링이 된다니까. 솔직히 와이프가 이혼하자고 했을 때 잠깐 얘랑 같이 살면 어떨까 그런 생각까지 했다고. 성격도 얼마나 살뜰한지 엄마도 좋아할걸? 야, 그래도 알바생은 너무했다. 네가 걔 먹여 살릴 일이 있니? 걔한테 뭐 비싼 거 사주고 그런 거 아니지? 요즘 꽃뱀도 많다고 하더라. 일부러 유부남 꼬셔서 돈 뜯는 애들. 에이, 그럴 애 아니야. 선물은 종종 준 적이 있어도 돈 준 적은 없어. 그리고 선물도 되게 소소했고. 그래도 정리해라.
네 와이프는 한여마기로 맘먹은 것 같은데 네가 또 바람 피우는 모습 보이면 그땐 뚜껑 열린다. 조심하는 척이라도 해. 나도 조심하고 있어. 나한테 아예 관심이 없는 눈치더라고. 덕분에 나도 편하긴 하지만. 근데 누가 왔는데? 누구지? 내가 나가볼게. 누구세요? 저희 어머니 앞으로 우편이 왔다고요? 엄마, 나와서 사인 좀 해줘. 나한테 우편이 올 게 뭐가 있다고? 알았어. 잠시 후. 무슨 우편이지? 그러게, 한번 뜯어봐. 어디 보자. 이게 뭐야? 채무 불이행 소송? 아니, 이게 무슨... 보니까 장모님이 엄마한테 소송 거는 것 같은데. 아니, 조용한 것 같더니만 무슨 일을 소송을... 두고 보라는 게 이런 거였어? 어이가 없네. 아니, 말도 없이 소송장만 보내는 게 어딨니? 이런 예의를 밥 말아먹은 여편을 봤나? 네 장모 어딨어? 당장 만나자고 해. 2시간 후, 신정. 뭐야? 당신도 여기 있었어? 잠깐 간다더니? 부르는 당신은 여긴 어쩐 일이야? 연락도 없이. 그러게, 연락도 없이 찾아오나. 여긴 웬일이세요? 이딴 걸 보내놓고 웬일이냐고요? 아니, 가족끼리 이럴 겁니까? 무슨 채무불이행 소송을 해요? 내가 천천히 갚는다니까. 우리 딸한테 안 갚는다고 했다면서요. 그리고 여기 이 각서 생각 안 나나 보네요. 무슨 각서요? 아니, 이건 2년 전 회상 신정. 아이 글쎄 2억은 저한테도 큰 돈이라니까요. 사돈 어려운 건 알지만 그래도 2억을 빌려주는 건 좀. 지금 그 돈이 없으면 집이 넘어갈 것 같아서 그래요. 제 사정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그러니 제가 염치불고하고 사돈 집에 이렇게 직접 찾아온 거 아닙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 예? 제가 꼭 갚을게요. 제가 이렇게 빌겠습니다. 저 이대로 집까지 넘어가면 갈 곳이 없어요. 아이, 설마 제가 따님 집에 들어가 살기를 바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딸을 봐서라도 그러니 좀 도와주세요. 아휴, 막무가내로 이러시니 정말 난감하네요. 그럼 각서를 써줄 수 있으신가요? 각서요? 예, 방금 하신 말씀 서류로 남겨두는 거예요. 제가 양식 가져올 테니까 그거 읽고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거야 당연히 하죠. 그럼 바로 2억 빌려주시는 거죠? 예, 그럴게요. 아니, 2년 전 각서를 아직도 갖고 있어요? 아직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갖고 있어야죠. 이 각서 내용 다시 읽어볼래요? 청소방이 읽어. 엄마는 무슨 각서까지 써서. 이민혜는 지광숙에게 2억 원을 빌렸으며 3년 안에 갚지 않을 시 소유하고 있는 재산, 집, 자동차 등을 매각하여 갚을 것을 맹세합니다. 또한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채무 이행을 포기하거나 의지가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경우 바로 재산을 매각하여 빚을 갚는 절차에 따르는 것에 동의합니다. 엄마, 이런 각서를 썼어? 그런 말 안 했잖아. 아니, 나는 워낙 급하니까 보지도 않고 서명을 했지. 저 글은 사돈이 썼어. 그럼 사기 아니야? 내가 내용 알지도 못하고 사이는 거니까. 사기라뇨, 사돈? 내가 다 읽어볼 시간도 줬잖아요. 그리고 사돈이 사인했고 그 뒤로 변호사 공증까지 받았거든요. 그러니 이 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문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녹음 파일도 들려드릴게요. 우리 딸한테 이혼하면 돈 안 갚겠다고 협박한 녹음 파일. 들으면 알겠지만 채무 이행에 대한 의지가 없죠. 그리고 여태까지 돈 일부도 갚지 않았으니 현실적으로도 나머지 1년 동안 2억을 갚을 수 있으리란 추측이 어렵죠. 그러니 지금 당장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절차를 밟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당신이 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마다야. 아직 법조인한테 넘기지도 않았는데. 근데 어머님 말 들어보니까 그럴듯한데. 우리 겁주려고 똑똑해 보이는 척하는 거지. 겁먹을 거 없어. 일단 종이 조가리가 무슨 효력이 있다고. 내가 돈 안 갚으면 그만인 거지. 그러세요? 사돈은 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한가 봐요. 하긴
이러니 무서운 줄도 모르고 내 딸을 협박했지. 근데 내가 말을 했던가? 나 무슨 일 했는지? 뭔 무슨 일을 해. 그냥 집에서 화초나 키우면서. 그러고 보면 엄마랑 딸이랑 똑같아. 엄마는 할 짓 없이 화초나 키우고 앉아있고 딸은 수세미나 만들고 있고. 아웅 그러니 고작 2억 못 돌려받은 걸 왜 이렇게 난리지. 이래서 조용히 있었던 거였어? 치사하다 치사해. 치사한 게 누군지 모르겠네. 엄마는 아무래도 쑥스러운 것 같으니까 말할게. 우리 엄마 검사셨어. 그것도 이혼 재판 경험이 제일 많은 검사. 나 결혼하기 전에 관두셔서 굳이 말은 안 했어. 엄마도 밝히길 부담스러워하셨고. 검사? 아니 그 말을 왜 이제야 돼. 그래봤자 뭐해? 지금 검사도 아닌데. 엄마 그래도 검사였으면 이런 일에 빠삭하실 거냐. 그래서 각서를 남겨놓은 것 같은데. 그래도 자네가 머리가 잘 돌아가는 편이네. 그래, 나도 관련 재판을 많이 담당해서 이런 일엔 빠삭하지. 그리고 이혼은 이혼이고 채무는 채무란 것도 알려줄게. 그러니까 이혼을 핑계로 채무 의무가 없다는 말은 그야말로 개소리지. 게다가 이런 공증 들어간 각서까지 있으니 당연히 빚은 갚아야지. 그리고 내가 비록 관뒀지만 아는 사람이 좀 많아서요. 물론 공정한 법조인이기 때문에 법원에 있는 내 친구들, 후배들한테 따로 부탁하는 일은 없겠지만 어떻게 하면 승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정도는 내가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뭐 해봐야 알겠죠. 안 그래요, 사돈? 예. 이제 내 차례네. 자, 난 직접 주려고. 이게 뭐야? 뭐긴 뭐야. 이혼 소송장이지. 지금 네 여자친구도 상간녀 소송장 받았을 거야. 바람 증거 확실하고 위자료도 왕창 뜯어낼 수 있는데 내가 왜 소송을 안 하겠어? 그리고 네가 그동안 여자한테 한눈이 팔려서 몰랐나 본데 나 너보다 돈 잘 벌어. 그렇게 무시하던 수세미로 네 월급 2배 이상 벌거든? 이것도 당연히 재산 분할 때 얘기가 되겠지. 니네 엄마가 툭하면 생활비 뜯어간 것도 포함시켜야 되고? 그럼 누구한테 재산을 더 많이 주려고 나올까? 불보듯 뻔하지 않나? 아니, 그가 수세미로 돈을 그렇게 번다고? 말도 안 돼. 이게 대체 무슨... 아까부터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님 지식이 딸려서 그런 거예요? 아님, 정말 우리 딸 말대로 불보듯 뻔해서 망했다는 생각으로 그런 거예요? 조금 전만 해도 와다다 얘기 잘만 하더니만 되게 의외네. 어쨌든 이대로 소송 진행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엄마고 아들이고 법은 자주 드나들겠네. 뭐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리고 소개할 사람이 있는데.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지? 마침 오는 것 같은데요? 어서 오세요. 요 앞에 차가 좀 막혀서 좀 늦었네요. 선배, 그동안 잘 있었어요?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됐어요? 선배? 이분들이시구나. 처음 뵐게요. 전 현재 이혼 전문 변호사를 뛰고 있고요. 옛날에는 선배랑 같이 검사를 뛰었어요. 선배, 진짜 제일 존경받고 명망 있는 분이셨는데 갑자기 관두신다고 해서 저희도 많이 안타까워했거든요. 제가 며느님 변호 맡을 거고요. 저는 채무 관련 민사소송 경험도 좀 있어서 이렇게 소송 준비하실 때 도움 드렸거든요. 공증 절차도 도와드렸고요. 뭐 이렇게만 말하면 감이 안 잡힐 테니까 명함부터 드리죠. 일단 우리 둘이 자주 연락하게 될 테니까 먼저 남편분께 드릴게요. 잠깐만, 여기 엄청 유명한 로펌 아닌가? 이게 엄청 비싸다는... 아시나 보네요? 맞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거의 인맥으로 봤죠. 웬만한 사람들은 저희한테 변호 못 받고요. 그래도 선배랑 나랑 인연이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늘 최선을 다하지만 이번엔 더욱 최선을 다하려고요. 알려나 모르겠지만 내 승소율이 지금까지 99%였거든요. 물론 1%도 있지만 그건 내가 맡은 사람이 너무 악질이라 그렇게 된 거고, 와이프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변호사가 맡아도 승소는 무조건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돈을 더 많이 가져오는 걸로 승부를 보려고요. 검색해보니까 진짜 유명한 변호사네. 아니, 여기 로펌 중에서도 1등 변호사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인맥을... 비록 검사 되려고 용을 쓰긴 했지만 내내 스트레스도 심하고 이 일이 적성에 맞을까 고민 끝에 관둔 거라 미련도 없었는데 그렇게 고생한 보람이 있었구만. 아무튼 할 말은 다 했으니 이제 그만 가지요. 가서 변호사도 알아보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래봤자 질 확률이 더 높겠지만. 저기 사돈, 윤희야, 내가 잘못했다. 너도 뭐하니? 얼른 무릎 꿇지 않고. 갑자기? 갑자기는 무슨. 지금 상황 돌아가는 거 안 보여? 빨리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해. 다시는 바람 안 피울 거라고 하라고.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시켜서 그런다. 정말 미안하구나.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다시는 그럴 일 없을 거다. 그리고 사돈,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연히 돈 갚으려고 했죠. 며느리한테 그렇게 말한 건 이대로 아들 이혼시키기가 싫어서 그랬습니다. 저도 그럼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를 잃는 건데 어느 시어머니가 그걸 좋다고 가만두고 보겠습니까? 애들 말리려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이 심하게 나온 거니까. 소송은 안 하면 안 될까요? 제가 1년 안에 꼭 갚을게요. 예? 글쎄요. 법은 증거 싸움이거든요. 증거로 이미 당신이 돈 안 갚겠다고 했으니 난 그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죠. 그게 법이 추구하는 방향이고요. 역시 선배. 이제 그만 돌아가시죠.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게 손님 도리인데요.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가면 주거 침입으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 법원 드나드는 김에 이것까지 추가로 얹어볼까요? 게다가 내가 초대한 적도 없지. 연락도 안 하고 와서는 다짜고짜 화를 냈으니 나랑 우리 딸 정신적 충격도 만만찮아. 그럼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들어가야겠네요. 내가 로펌에 전화해서 관련 사건 맡을 수 있는 변호사 소개해드릴게요. 아마 이 친구가 잘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일 가지고 무슨 로펌에 전화까지. 바람 피운 것도 별일 아니라고 하더니 당신한테 모든 일이 별일이 아닌가 봐요. 근데 앞으로 벌어질 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싶네요. 뭐해? 좀 더 있으면 이것까지 고소당한다니까? 이 돈 주는 김에 나한테 더 많이 주고 싶어서 그래? 그러면요. 더 이따 가든가. 일단 엄마. 나중에 다시 얘기해. 사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윤희야,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내가 앞으로 잘하마, 그러니 잘 생각해보렴, 나 갈게. 사돈, 실례했습니다. 실례인 줄 알면 얼른 내 집에서 꺼지세요. 잠시 후. 선배, 내가 너무 늦게 왔죠. 아니야, 딱 맞게 왔어. 너 유명한 변호사라니까 얼굴이 새하얘지더라. 그전까진 자신만만했다가. 그 꼴이 좀 우습긴 했죠. 이렇게 직접 집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급하게 연락드렸는데. 내 소중한 의뢰인인데 당연히 부르시면 와야죠. 앞으로도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지고 위자료에 재산분할까지 제일 높게 받아드릴 테니까. 엄마 후배분이라 그런지 더 든든하네요. 그래, 같이 검사할 때도 제일 든든한 후배였어. 아니, 너는 법원에 계속 남을 줄 알았는데. 선배 사직하고 나서 다닐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렇다고 아예 놓을 수도 없어서 돈이라도 많이 벌어야겠다 싶어서 로펌으로 옮겼죠. 법원이나 로펌이나 똑같긴 한데 그래도 돈 많이 주니까 할 맛은 나네요. 그래, 돈 번자고 일하는 건데 넌 잘할 줄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도움도 받고 고맙다. 한 번 선후배는 영원한 선후배죠. 앞으로도 문제 생기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처음으로 선배한테 도움 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같이 검사로 있을 때 제가 선배한테 도움 많이 받았잖아요. 실수할 때도 선배가 대신 혼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안 답답하세요? 집에 계속 계신다면서요? 젊을 때 하던 목소리 높여가면서 싸우고 여기저기 쏘다니면서 조사하고 그래서인지 집에만 있어도 안 질린다. 오히려 힐링돼. 이렇게 화초 키우면서 생활하니까 삶이 원래 이렇게 평화로운 거였는데 난 그동안 참 지지고 볶고 살았구나 싶더라고. 물론 젊을 때 그런 게 필요하긴 하지만 난 그때 선택 후회하지 않아. 유일한 후회라면 하위 잘못 본 거. 그저 성공한 사업가 아들이라고 해서 괜찮은 줄 알았지. 이렇게 폭삭 망해서 나한테 돈 뜯어가고 바람 피워서 우리 딸 속상하게 만들 줄 누가 알았겠니. 미안해 엄마. 너와 일로도 많이 속상하게 했는데. 속상하긴 너가 제일 속상하지. 딸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크니. 딸 하늘 날아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정신 못 차리고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운 놈이 더 악질이지.
그러니 그런 생각하지 마. 서아도 누구 탓 없이 사고로 떠난 거잖니. 맞아요. 하나도 잘못하신 거 없어요. 그러니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 그 사람들 제대로 당하는 꼴 지켜보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말해주셔서 감사해요. 눈에 힘이 나네요. 내심 내가 괜히 집에서 떨어진 유치원을 보내서 서아가 정말 그렇게 된 건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검사 생활도 하고 변호사 생활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사람 일은 완전히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없더라고요. 정말 운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듣진 못했지만 그 사고도 누가 손볼 수 없이 갑자기 일어난 거라면서요. 유치원 앞에 잘 내렸는데 오토바이가 급발진해서 그런 거라면서요. 따지고 보면 오토바이 때문인데 오토바이가 갑자기 그렇게 오작동해서 그렇게 된 거를 누구 탓을 하겠어요. 그러니 그런 생각 마세요. 그 유치원 보내서 따님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말 꼭 드리고 싶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구나. 나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자꾸만 눈에 밟혀서 그래서 서아 더 속상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남편이랑 결혼 생활도 꿋꿋이 이어나간 건데 서아한테 자꾸만 미안해지더라고. 아휴, 나도 엄마 응원하고 있을 게다. 그러니 그만 울렴. 나도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울 때 마음껏 울어야 다음에 앞으로 나갈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 두 분 실컷 우세요.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으니까.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 그러니까 내가 질 확률이 높다고요? 그쵸. 이미 공증된 각서도 이렇게 남아있고 그동안 한 푼도 안 갚으셨으니 채무 이행에 대한 성실성도 떨어지고요. 그렇다고 앞으로 1년 동안 갚을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도 없잖아요. 지금 소소하게 아르바이트 하시는 것만 유일한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1년 안에 3억을 그렇게 갚으신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진짜 갚을 의지가 있었음 2년 동안 얼마든 갚으셨어야죠. 이렇게 해서 소송 들어가면 100% 집니다. 그럼 현재 갖고 있는 아파트 넘어가고요. 각서 보니까 법에 대해 많이 아시는 분이 쓰신 것 같은데요. 보통 일반인들끼리 각서 쓰면 빈틈이 많아서 소송 가서 유리해지기도 하는데 이건 그럴 수가 없네요. 그냥 좋게 합의해서 소송까지 안 가고 돈 갚아나가는 게 최선일 것 같은데요. 아니 변호사란 사람이 소송 가면 100% 진다는 게 할 말이에요. 무슨 방법 없어요? 좀 어떻게 해봐요. 지금으로선 방법이 없습니다. 저쪽에서 우리 측 의견에 합의해줄 이유도 없고요. 가서 비는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그 차 안 나가는 변호사가 도움까지 줬으니 아니 하필 왜 검사 출신이어갖고 그걸 미리 알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나도 마찬가지야. 검사 출신인 줄 알았으면 어디 무서워서 돈 빚었겠니? 갑자기 돈이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간 진짜 집 날아가게 생겼네. 그날 저녁 집. 뭐야? 당신 왔어? 저녁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도 집엔 들어올 것 같아서. 지금 못 가져간 게 있어서 온 건데? 왜 안 하던 짓을 해? 그깟 저녁상으로 내 마음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착각 좀 하지 마. 알아. 그래도 내 딴엔 노력한 거야. 저기 여보, 윤희야. 한 번만 넘어가주면 안 될까?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나 돈 별로 없어. 어차피 이대로 소송 가면 밝혀질 테니까 말하는 건데 나 그 여자한테 돈 많이 뜯겼어. 막상 이혼할 것 같고 지도 상간이 소송장 받으니까 갑자기 날 몰려하더라고. 그전까진 가방 사달라 돈 빌려달라 난리 피웠는데 나한텐 너뿐이야. 그리고 우리한테 서아도 있잖아. 서아가 하늘에서 보고 얼마나 속상해하겠어. 엄마 아빠 헤어진다고. 그러니까 우리 다시 잘해보자. 엄마한테 무슨 수를 써서든 돈 갚으라고 할게. 지랄하네. 너 오늘이 무슨 날인진 아니? 오늘? 오늘이 무슨 날인데? 당신 생일인가? 당신 생일은 겨울이잖아. 아니면 장모님 생신? 일 같은 소리 하네. 서아 기일이야 오늘이. 서아 곧 죽는다는데 너 옆에 있어주지도 않았잖아. 그저 내 탓하기 바빴지. 이혼할 때도 네 엄마는 서아 운운하면서 날 죄인 취급하더라. 네가 서아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했으면 애초에 바람 피우지도 않았겠지. 오늘 서아 기일인지도 몰랐으면서 감히 서아를 이용해? 서아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거야. 서아 가슴에 대못 박은 인간이 너니까. 나는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나도 순간도 서아 잊어본 적 없어. 정말이야. 내 맞은 싸대기가 약했지? 이번에도 폭력인지 뭔지를 고소한다고 협박할래?
이번에야말로 경찰서 가서 물어보자고. 자기 딸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람 피운 인간을 싸대기도 못 때리면 그게 법이냐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그러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앞으로 당신이랑 싸워만 볼게. 이미 게임 오버야. 네가 돈을 얼마나 갖고 있든 나 최대한으로 받아낼 거니까 그것만 잘 알아둬. 꼼수 쓸 생각하지 마. 내 옆에 어떤 변호사가 있는지 똑똑히 기억하라고. 괜히 꼼수 쓰다 들켜서 더 구렁텅이로 빠지지 말고. 여보, 제발. 내가 잘못했어. 들고질하게 굴지 마. 20도 내놨으니까 너도 정리하든가 해. 그럼 이만. 여보. 망했네. 이대로 가면 나도 생산 없는데. 대체 그동안 뭘 믿고 그렇게 나댄 거야. 차라리 처음부터 빌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그 시각 전화. 무슨 일이죠? 이미 얘긴 다 끝난 걸로 아는데. 특별히 주거 침입은 고소 안 할 테니까 그것 때문에 전화한 거면 전화 안 해도 돼요. 나도 사잘한 거에 신경 쓰고 싶지가 않아서. 이사돈, 그게 아니라. 아니, 주거 침입 고소 안 한 건 감사한데요. 빈말이에요. 제가 꼭 갚을게요. 시간만 좀 주시면 2억 갚을게요. 그러니까 소송 취하해주면 안 될까요? 이 집 넘어가면 저 정말 갈 데가 없어요. 애들도 이혼하면 집도 반반 나눠 가질 텐데 저랑 아들이랑 어디 가서 살아요. 아들도 회사가 여기 근처라 집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건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죠. 내가 왜 남이 자식 출근 어떻게 하는지까지 신경 써야 되죠. 마찬가지로 당신이 집이 있든 말든 내 할 바는 아니지. 그저 내가 빌린 돈만 돌려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긴 한데 제발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만 넘어가면 제가 진짜 잘할게요. 날마다 일정하게 돈도 갚고 그럴게요. 예? 그럴 수 있었음 진짜 그랬겠지. 나는 취할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다신 먼저 연락하지 말고 내가 연락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 이게 돈을 빌린 의리 입장이니까. 어디서 돈 빌린 사람이 갑이라는 말을 하고 앉아있어? 남이 돈 써갔음 미안한 줄 알고 빨리 갚을 생각을 해야지. 이래서 사람 봐가면서 돈거래를 해야 된다니까. 나도 덕분에 배운 셈 칠 테니까 우리 법원에서 봅시다. 예? 사돈, 그러지 말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야? 뜨는 거야? 아니, 왜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끊어? 변호사가 무조건 합의하는 게 유리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꼼짝없이 내 집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럼 난 어디서 살아? 아니, 다음 망할 때마다 더 최악되는 거 아니야? 이럴 줄 알았으면 적당히 할걸. 괜히 협박을 해가지고, 그래, 며느리한테 사정하면 그래도 좀 먹히지 않을까? 며느리 번호가... 여기 있네. 근데 왜 전화를 받을 수가 없다고 뜨지? 아까 오전에도 똑같은 안내음 들리던데 설마 차단한 건 아니겠지? 며느리까지 등 돌리면 진짜 망하는데. 그렇게 이놈의 자식은 왜 바람을 피워가지고. 저 엄마 말년을 거지 신세로 만들어버리네. 못 살아 정말. 2년 후. 지난 2년 동안 엄마와 저는 기나긴 소송을 이어갔는데요. 소송이 참 오래 걸린다는 말은 들었지만 이렇게 오래 걸릴지는 몰랐네요. 그래도 엄마 후배분 덕분에 저도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무사히 잘 끝낼 수 있었어요. 위자료도 전 남편한테는 5천만 원, 상간녀한테는 3천만 원을 받았고 재산분할도 제가 전체재산의 80%를 가져오는 걸로 판결이 됐어요. 전 남편이 결혼 생활 중 전시모는 물론 상간녀한테도 재산을 갖다 바친 게 결정적인 증거가 됐죠. 엄마도 마찬가지로 소송에서 이겨서 전시모가 집을 팔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2억 3천만 원을 엄마에게 지급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집이 매매로 3억 원이라 실질적으로 전시모가 갖게 된 건 1천만 원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남편 역시 전 재산의 20%를 가져가고 내 위자료까지 지급했으니 가져간 건 3천만 원이 전부고요. 둘이 합하면 1억 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면 충분히 둘이서 살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간에 들린 소식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상간녀가 소송 이후로 전 남편을 폭행범으로 고소했다더라고요. 정신적, 육체적 폭행을 수도 없이 당해서 보상을 받아야겠다고 갑자기 주장했대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남편이 고소를 취하기 위해 돈을 빌려서 합의금 1억 5천만 원을 줬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 시모와 전 남편은 다시 빚을 지게 됐다고 해요. 지금은 전 남편 회사 근처 빌라 원룸에서 월세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돈도 갚고 월세도 내야 하니 아마 지금쯤 더 빡빡하게 생활하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그 뒤로 수세미 사업을 조금 더 확장시켰어요. 제가 만든 수세미를 고객님들께서 정말 좋아해 주셔서 인터넷 쇼핑몰에도 입점하고 가게도 차렸어요. 최근엔 대기업에서 대량 주문도 해서 수익이 꽤 쏠쏠하네요. 엄마도 제가 이렇게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좋아하시고요. 엄마는 예전처럼 집에서 화초를 키우며 잘 지내고 계세요. 후배분이랑도 종종 연락을 주고받고 있고요. 엄마가 검사셨을 때도 자랑스러웠지만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더 자랑스러운 마음이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